자,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네, 이제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몇 단계에 걸쳐서 그걸 하게 되나요? 원래 이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네. 그 당사자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네, 그 검증 항목이 네, 그 청문회를 거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또 음. 직급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청문회를 거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세세한 그러겠죠? 검증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등급으로 크게 나눕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흠결 없음, 아하, 그다음에 일부 흠결, 그다음에 상당 흠결, 아하, 그다음에 중대 흠결이 네. 있는데 네, 이 중대 흠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중대 흠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당성 중대 흠결이라고 이제 나중에 그냥 그렇게 붙였는데 편의상 네, 일반적으로 보면 중대 흠결에 해당하지만 이게 이제 명확히 근거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네. 일종의 그 판단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탈세를 했다, 뭐 네.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라서 뭐 그렇죠. 병역을 기피했다, 뭐 이런 네, 것들은 네. 당연히 이제 더 말할 것도 없는 중대 흠결인 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일종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해가는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네. 뭐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돼서 네, 나올 수 네, 있는 그러겠죠.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금 상황을 볼 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상당성 중대 흠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네, 이분은 뭐 제 기억에 명확히 중대 흠결이었고 아, 그래서 사실은 검사들이 검증을 해보면 네, 이게 그 왜 조직별로 중대 흠결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대 흠결 사유에 해당하는 빈도가 그렇죠. 특별히 어느 네. 조직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네,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준으로 검증을 해보면 중대 흠결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검사들이에요, 원래.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공무원 기준으로는 네, 도대체 승진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왜 수학 시험 같은 게 어려워가지고 네, 네. 너무나 점수가 안 나오면 일괄에서 한 20점 올려주고 뭐 이러잖아요,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 인사 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검사 있는데 집단의 성향이? 집단 자체의 속성이 음, 그리고 또 건방지기가 짝이 없고 네, 이거는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청와대의 인사검증 담당 행정관들이 네, 그 나름 부처의 에이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꾸려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사검증을 해서 전화를 하면 네, 이제 그 후보자들한테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에 말하자면 중요한 공직을 맡게 되는 문턱에 지금 딱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긴장하게 마련이에요. 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그렇죠. 총리 후보자분들도 음,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은 아 예 하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자세를 고쳐 잡는 게 일반적인데 네, 네. 그 전화를 받고도 반말을 하는 직군이 둘이가 있었어요. 둘이가. 아. 이게 참 저희들끼리도 참 그때 이거 참 문제다 희한하다 했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다 맞추시더라고. 하나는 검사 집단이고 하나는 검사고 예. 또 하나는 어딜 것 또 하나가 같으냐. 궁금하네. 예. 이거를 다들 헷갈리시더라고요. 뭐 국정원, 뭐 감사원 막 이렇게 하시던데 네. 군인 준장들 아. 이제 막 별 하나 달고 세상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투스타, 쓰리스타 올라가려면 또 검증을 받아야 네, 되잖아요. 네, 네. 요 둘이가 전화를 하면은 왜 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유일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놀라운 일이고 그렇군요. 소위 말하는 군부 독재가 유지됐던 두 기반 아닙니까? 네. 물리적 폭력을 갖고 있는 군대와 네.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아. 검찰 집단과 이 잔재가 여전히 뿌리가 깊구나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었는데 음. 여튼 하여튼 그런데 이분은 검사로서 지내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 네. 행적만 보더라도 음. 중대흠결에 해당한다. 자, 그럼 보고서에 명확하게 네 단계 중에 중대 흠결 네, 이걸 딱 박아서 그렇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 맨 위에는 이제 네. 당사자 이름이 있는데 네. 그 바로 옆에 어. 그 판정 결과가 학점처럼 중대흠결이면 빨간색으로 쓰고 네. 뭐 상당성 중대흠결은 보라색으로 쓰고 음.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말이죠.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을 보고 예, 옛날에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많으시죠. 근데 검찰총장 임명 과정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이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은 공직을 맡기에 중대 흠결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를 한 거군요. 주요한 공직을 맡기에는 그러니까 네, 예. 네, 주요한 공직을 맡기에는 네. 중대 흠결이 있다. 예. 아하. 자 그랬더니요. 이 보고는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는 겁니까? 그때는 네. 민정수석이 보고서를 들고 가서 직접 보고를 했었고, 네. 예. 저도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네. 같이 가서 배석했던 것 같고, 아 배석. 예, 예.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예. 번째 보고서를 중대 흠결로 올렸더니 왜 두 번째 다시 한번 하라고 해서 두 번째인 건가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보고를 하고 끝났고, 네. 뭐 알았다 이 정도셨고요. 음, 그리고 한 두세 번째, 네. 한 제가 4번을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자 잠깐요. 네. 근데 왜 네 번이나 합니까? 조금 더 말하자면 면밀하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네. 당시에 이제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총장이잖아요. 네, 네. 워낙 이제 민감하고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인사 검증 시즌이 오고 그러면 여러 말들이 많이 오고 또 투서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그러면은 1차 보고서보다도 예. 2차, 3차 마지막으로 4차까지 했다고요? 예. 4차 보고서쯤 갔을 때는 좀 뭔가 좀 두꺼워졌겠네요. 그렇죠. 갈수록 이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음. 이분은 처음에 1차를 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두꺼웠어요. 근데 이제 유독 4차까지 두꺼웠어요. 가니까 한 80페이지가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 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네, 예. 이게 법적으로 지금 상관없습니까? 지금 시점에 이렇게 아니 공개. 뭐 그 내용을 제가 세세히 지금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내부적인 절차가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공직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 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뭐 4번씩 했다 뭐 이런 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네. 되게 한 번에 끝나니까 자, 중대 흠결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 어떤 내용 때문에 중대 흠결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보고하셨나요?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네. 본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검찰 문제에 끼어서 정치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간에 보였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분이 보인 대표적인 저걸로 사람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많이 기억을 네,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든 정의롭게 또 진실 앞에 뭐 모든 걸 걸겠다 이런 취지로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적어도 네, 네. 제가 알고 경험한 윤석열 검사의 스타일에서는 아니 검사가 제일이고 네. 검사가 하는 일은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데 네. 국정원이 우리 수사를 방해한다고? 아. 난 이거 참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그런 거를 또 용인하고 넘어간다고? 이거는 검찰 조직의 자존심을 아. 훼손하는 일이야. 뭐 이런 생각. 네. 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저는 그때부터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분을 영웅시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당시의 검찰이나 검사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나 굴종적이고 네. 그 이렇게 잣대가 뭐 맨날 굽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네라는 거에서 오는 어떤 신기함일 수는 있지만 그게 와 진짜 우리가 정의로운 검사를 만났구나 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음. 아니,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얘기가 이게 진짜 의미는 네. 난세가 되면은 하늘이 영웅을 내려보내서 이게 세상을 정리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다들 난세가 되면은 자기 살 길 찾아서 눈치 보느라고 바쁜데 그냥 무뎌서 그렇건 고집이 강해서 그렇건 네. 뭐 약간 상태가 이상해서 그렇건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은 저게 영웅처럼 보이는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왜 저기 한상대 검찰총장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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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당시에 최재경 중수부장과의 사이에서 일종의 갈등이 생겼을 때 네.
그걸 특수부 검사들이 일치 단결해서 몰아낸 적이 있죠. 그렇죠. 총장이 물러났죠. 네, 네, 네. 그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죠. 네. 그때의 주역이죠, 이분이. 아, 윤석열 네, 검사가. 그때 이제 일종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검사들 규합하고 언론에다가 네, 사실관계 네, 네. 흘리고 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네. 그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네. 적절한 것이냐 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상황에서 비롯된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선별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일종의 검찰의 그 세력 다툼이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탄하는 전직 검사들이 많았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제보가 또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다가 그동안에 수사를 하면서 보여왔던 그 막 어찌 보면 잔혹한 모습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냥식 수사의 원조격으로 그 칭송하면서 따르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완전히 그냥 몰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신정아 씨 같은 분들이 수기에서 뭐 네. 그런 것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때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사생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공적으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네, 그걸 통해서 검사 윤석열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영웅 시대였죠. 네네. 근데 그때도 정의를 위해서 예, 이거를 수사했다기보다는 국정원과 상대하고 있는 네. 검찰의 조직, 예. 그게 위상을 높이는 검찰 제일주의적인 발상 그렇죠. 이것이 밑바탕에 있었다라고 그때부터 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아 저렇게 소신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저 태도가 네, 저분이 살아온 자기의 일관된 소신이나 원칙에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원칙에 반해서 저러는 것인가? 네. 아니면 검사 제일주의, 검사로서의 일종의 그 오도된 자부심, 자존심 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네. 라는 거 볼 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일 경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영웅시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이건 근데 두 번째다. 이제 그 시점 네. 인사 검증을 하던 2019년의 예. 이 시점이라는 것이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예. 아니 그렇다면은- 저조차도 처음에 네. 중앙지검장으로 되는 파격 인사를 했을 때 네, 네, 네. 그땐 저도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면 네네. 이제 쭉 검증을 해봤어요. 네. 근데 흠결이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면 중대 흠결, 최고로 흠결이 중대 흠결이잖아요. 네. 그 전 단계, 약간의 흠결, 조금의 흠결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네. 굳이 중대 흠결이라고까지 얘기한 거는 이 행적을 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그 이행하기에는 네.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는 면보다도 네. 국민들이 원하는 아, 검찰상이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도 뭐 무관하진 않죠. 근데 네. 문재인 정부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네네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나라에 존재할 해야만 하는 조직이니까 네. 어찌 보면 이것이 앞으로 변화해 가고 발전해 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걸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우리 그 담당 행정관들이랑 다 전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데 네. 다들 이제 주요한 부서에서 온 공직자들이니까 네. 이 사람이 보여온 여러 가지의 그 태도나 행적으로 볼 때 네. 검찰이 그 동안에 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이나 일종의 폐습이라고 하죠. 폐습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다. 그리고 검찰의 적폐네. 그렇죠. 뭐 어찌 보면 소위 특수부 중심으로 네. 우리가 제일이고 네. 검사가 가장 정의롭고 검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일군의 무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역설적이네요. 예. 그 적폐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 예. 그의 DNA 안에 검찰의 적폐가 쌓여 있었고